네, 오늘은 시장이 최근 들어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날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형 바이오주들과 나머지 섹터, 나머지 중소형주, 대북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치주 할 것 없이 나머지 거의 대결 구도로 보이듯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수급이죠. 그러니까 돈이 자금이 시중 자금이 극단적으로 쓰여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평소에는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땐 일단 그런 종목들의 어떤 이슈거리가 강할 때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안정감 있지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해요. 그런데 폭락이 일단 나온 시점에서 최근에 기억하자면 최순실 사태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예상치 못하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미국에서요. 그 다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진행이 됐고 막 그러던 때였어요. 그게 시기로 돌아가 보면 이때죠. 2016년 말경인데 여기 2016년 4분기 3년 전이죠. 3년 전 4분기 요때 요때 요 시기가 이제 브렉시트가 몇 개월 전에 마무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 당선까지도 돼버리고 되게 어수선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구간 때 우리는 어떤 걸 겪었나요? 밖에서는 증시 바깥에서는 그냥 지금도 사실 서초동과 광화문이 나뉘어가지고 집회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누가 표현하기로는 어, 거의 북, 남북 분단이 아니라 남북 좌우가 분단되어 있다. 북좌우 이런 식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의 그게 정말 음? 정말 공감이 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런 상황이 3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3년 전에 최순실 사태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폭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초점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보다는 그런 정치적 이슈에 집중이 되면서 사실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펐어요. 사실 이때는 그래도 정치주라도 좀 화끈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먹거리는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정상적인 시장, 좀 극단적인 시장이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횡보를 많이 했죠. 지금 뭐 차트에서 보여지는 대로 어, 하락할 때도 조금 지겹게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폭락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 폭락 이후에 폭락 나오고 이후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좀 굉장히 지쳐 나가 떨어지기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 아니 지금 어쨌든 정 정권이 바뀌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주식에서는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 내려갔던 거 거의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내려갔던 거가 정돈이 되면은 어,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게 펼쳐졌죠. 그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우리도 정권이 바뀌는 그 중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주식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뭐라도 그냥 갖고 나는 그냥 이거 나중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져도 상관없다. 단타를 안 해도 좋아. 그냥 주식을 계속 해야만 한다라고 강력히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 시기도 그 초반에는 너무나 지저분했어요.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현상들 막 마구잡이 말도 안 되는 흐름들 나오고 막 폭락하는 좀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급락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았었던 때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급등이 1년 뒤에 나오고 나서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났죠. 대북주
대북주라는 개념이 크게 생겨났고 이 시기에 바이오주들이 한 차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1년 6개월간 내려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미 폭락이 크게 진행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와 지금이라 느낌이 상당히 흡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집회들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다가 오히려 증시가 외면받고 있죠. 증시가 우리는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아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데 섹터별로 너무나 급등락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어차피 기대 안 했던 북미 실무 협상인데 노딜이 했다는 어차피 거기서 뭘 이끌어낼까요? 당연히 별거 없이 끝날 거라는 시장에 어느 정도 생각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많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냥 충격이다. 일단은 다 사람들이 팔고 저거 급등이다. 사람들이 저거 다 사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대북주 악재 생겼구나. 노딜이라는구나. 회담 결렬, 협상 결렬이라는구나. 팔아야겠다. 이 생각에 월요일 되자마자 사람들이 팔고 보니까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거의 반점상이네. 바로 상한가 들어가네 10분 만에. 다른 거 막 보니까 대형 바이오주 HLB가 막 난리가 나서 최근에 400%가 막 올라와. 저거 사야 되는구나. 저렇게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지금 엉덩이가 가벼워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엉덩이가 가벼워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과 급등 종목이 너무나 빈번하게 충격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고 갭 상승과 갭 하락이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오히려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다 쏟아내고 나서 비로소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들. 즉 급락을 볼 만큼 악재가 나와서 급락을 볼 만큼 본 다음에 그 사람들 다 없어지고 나서야 물량 다 주주 구성 바뀌고 다 갈아엎어지고 나서야 겨우 비로소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시장이 지금 너무나 극단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라는 싶을 거예요. 스윙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골고루 배치를 해서 포트를 구성해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에 집중하던 그 소액 투자자가 대형주 어느 정도 굵직하게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또 얘를 대형주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난잡해요. 또 정치주들은 하루다 멀다 하고 계속 악재가 계속 생겨요. 근데 악재 아닌 악재,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그렇게까지 또 악재는 아닌데 또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지난번에 홍정옥주들은 이걸 누가 예측하겠어요? 딸 마약 파문? 그거는 사실 시장 종목 흐름상 예측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은 예측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갑작스럽게 그렇게 진행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처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은 어느 정도의 결과가 또 생겨 나올 겁니다. 그건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안철수 대선 주자로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3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3위까지 올라와서 보시면 그동안에 써니전자가 이렇게 안철수의 대표 종목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써니전자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어요. 근데 지지율 3위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붙자마자 주말 되니까 갑자기 미국행을 했다.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겠다. 이런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오늘의 이 하락이 안철수 정치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떨어질 수 있는데 단지 그렇게 그 표면적인 것만 보자면은 사실 주식을 계속 샀다 팔았다 떨어지면 팔고 사면 올라가면 사고 이거밖에 할 수 없겠죠.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 정치적 행보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권 후보로서도 나왔었던 사람이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환경 상황에 따라 독일로 갔던 거고, 결국에는 지지율에서 밀렸던 거니까. 근데 지금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외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정치적 행보를 했던 사람들은 그 지지율을 애타게 기다려요. 그 지지율 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건데, 그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거의 새로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을 갈망하는 이 시국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지지율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정치에 아예 애초에 발을 안 디디겠죠. 이 지지율을 활용을 분명히 할 거고, 지금 전략적으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나중에 뭐 그걸로 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주들은 항상 그래 왔어요. 정치주들은 항상 악재 없는 정치주는 없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요, 다 악재 한두 번씩은 다 겪고 와요. 뭐 출마 안 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악재. 나는 정치 안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악재. 그래도 나중에 올라가는 게 태반이었어요. 그거 말고 가족의 구설수 이런 것들도 가끔 나옵니다. 항상 지금과 같은 경우 바로 복귀 안 하는 이런 이슈들. 근데 사실 미국 가서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뭐 제도적 정비들, 이런 것, 제도적 관점들, 혹은 기술적 관점들, 이런 걸 지금 연구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정책적인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일단은 뭐 과학적 연구를 하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행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결국엔 정치적 행보. 기존에 홍정우 씨가 사업을 정리를 하고, 그쵸? 나왔던 것도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거 정치 다시 복귀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홍정욱 테마주가 만들어졌잖아요.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해석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나도 이건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가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아무리 애초에 돈이 그런 거 관련이 없잖아요. 아무리 이거 정치적 행보예요, 이거는 정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해석해도 이미 돈이 안 들어왔으면은 소용없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 종목이 아무 관련이 없는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미 들어온 돈이 쓰여진 종목에 대해서는 그 종목 돈이 쓰여질 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해석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결코 지금 이게 끝난 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걸로 기회를 반드시 찾을 수 있고, 이 종목을 꼭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말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북주들 볼까요? 대북주들. 아니, 일단은 지금 북미 실무 협상에서 뭘 기대했는데요? 김정은이 북한에서 실무 협상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전혀. 잘 안 될 거는 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이 됐었고 되어야만 했어요. 뭐 따져봤을 때 그냥 우리가 기대할 만한 정도는, 그냥 다음 3차 북미 회담 어느 정도 해서 그때 얘기를 좀 하자. 이건 오늘은 이렇게만 그냥 서로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오늘 뭐 딜하는 거 없이 다만 날짜 정도, 한 연말에 올해에 뭔가 한 번 더 만나보자, 이 정도를 다 기대한 거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조차 안 됐다는 게 좀 이제 요거의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강도가 좀 셌어요. 하락 강도가 좀 셌어요. 좀 에코마이스터나 푸른기술이나 부산산업, 대아티아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한창 많은 대북주는 100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넘고, 지난번에 예전에 한 2년 전에 트럼프가 협상 안 한다고 하고 나서 바로 번복했을 때, 그때
하한가 갔다가 다음날 상한가가 50개가 넘게 갔어요. 그 정도로 대북주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수량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종목들이 오늘 대거 다 10% 이상씩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왜 더 이런 효과가 나냐? 더 많이, 왜 덜 떨어져도 되는데 왜 더 많이 떨어졌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시장 특징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금이 너무나 여기서 팔고 저쪽으로 사고가 너무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너무나 크게 양극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팔 종목은 계속 팔아버리고 살 종목은 계속 다 사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쏠려버리면요, 나중에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신라젠, 헬스미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기피하는 종목이었잖아요. 사람들, 기관들, 외국인들 다 이거 위험하다, 저만한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보던 거였잖아요. 근데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렸죠. 대북주도 또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또 뒤집혀요. 오늘 대북주들 보시면 외국인들은 어차피 지속될 이슈에 대해서, 특히 대북 이슈 같은 거, 앞으로도 또 나올 이슈에 대해서 이런 급락 사건이 생기면, 어떤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주워 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반등시켜가지고 매도하고 나오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저점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북주가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 앞으로 지속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도 또 몇 개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간이 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것들을 땡겨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계속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느끼셨을 겁니다. 다른 종목도 보시면 뭐 아닌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반응한 것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한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로 관심을 보였다. 뭐 종목마다는 좀 다르지만 주로 개인들이 겁먹고 팔고 어디로 갔을까요? 개인들이 겁먹고 대북주들 개인들 엄청 많아요. 아니, 개인들은 원래 어디든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치주도 많고 대북주도 많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도 많고 바이오에도 많고 그래요. 개인들이 원래 제일 많기 때문에 자금이. 어쨌든 그 많은 개인들이 오늘 대북주들을 팔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를 들어 굵직굵직한 아난티를 하나 보죠. 아난티를 개인들이 팔고 어디로 갔을까요? 전체적으로 신라젠 이동했어요. 상한가 가는 날 뭐 오늘 잡아봤자 얘가 오늘 잡아서 29%를 받겠어요? 30%를 받겠어요?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따라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았다는 겁니다. 외국인도 왜 이렇게 많이 파냐. 하여튼 수급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대북주들이 외국인들이 사는 게 뭐 공매도 상환이 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냥 산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저가를 활용한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동 경로가 극단적이었다 정도로 그냥 요약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급락 종목 팔고 급등 종목 따라 샀다. 이게 오늘 시장 트렌드였고요. 결국에는 대북 이슈는 결국 오늘 뭐 고위급 회담에서 할 게 아니고 실무 협상에서 할 게 아니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트럼프 직접. 왜? 내년 이제 선거 1년 남았나요? 1년 정도, 1년 남짓 남았죠? 결국에는 트럼프 벌려놓은 일들 해결을 걷어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재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겁니다. 빨리 그동안 벌려놓은 일들 주워 담아야 돼요. 임기 동안. 4년 중에 이제 4년 차에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다음 재선을, 내년도에는 또 바쁘잖아요. 선거활동.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급한 쪽은 미국이에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자국의 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거는 각자 입장 차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나오면 트럼프가 더 좋은 카드를 들고 다시 대화를 하고자 할 거다.
이런 셈을 하는 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많잖아요. 대북 이 북한 관련 일도 해결을 해야죠. 이거는 세계 평화와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이것도 어느 정도 다시 좋은 협상 만들어 놓고 결과를 좀 어느 정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만 벌려놓고 가면은 재선에서 이게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EU 쪽 건드리고 있죠. 유럽이랑도 트러블이 좀 생겼잖아요. 많은 것들을 지금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 시간적인 압박은 트럼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카드들을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사실 갑작스러운 주말 사이에 생긴 이런 악재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거의 뭐 차트 기술적 분석이랑 조금 별개예요.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있으면 지금 급락 종목들이 이렇게 급반등 나오고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지금 이런 내용들에 의한 거는 기술적인 차트의 기본적 어떤 흐름들을 깨고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접목시켜서 그냥 차트 분석을 하더라도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차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입혀서 많이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입혀서 거래 대금과 어떤 호가들 수급 현황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볼 때 급락 종목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다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려고 하는 시장 트렌드상 바이오도 그랬듯이 나머지 오늘 급락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요새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 쓸 수 없게 만들고 손 쓰더라도 그냥 밑에서 어쩔 수 없이 팔게 중간에 미리 팔 수 없게 손 쓸 수 없게 밑에서 팔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차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차후에 천천히 흐름들을 보면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은 점점 안정화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오늘같이 시장이 종목들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나 넘는 이런 시기에도 이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했어요. 당연하죠. 바이오 대형주들이 난리를 쳤으니.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이하가 900개예요. 그렇죠? 코스닥 2배 이상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수는 상승했어요. 지수는 거의 뭐 1% 가까이 상승했어요. 코스피 2배죠. 보합 이하 600개 가깝습니다. 이것도 600개였다. 이것도 2배 이상, 상승 종목에 비해 2배 이상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수는 거기에 맞지 않게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0.05%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요. 약 강보합. 코스닥은 0.86% 상승. 시장은 대형주들 시가총액 큰 형님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수가 많은 대북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경기 이남권 충청권에서 자꾸 음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계속 연속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고, 결국에는 대형주부터 자리 잡아 놓는 폭락장 이후 대형주부터 자리 잡아서 시장 자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소형주 이끌어가는 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형주 장세가 나오고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중소형 장세 기다립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왔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꼭 중소형 장세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등주가 제가 지난주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등주 주목을 해야 된다, 그걸 보면서 그게 시장의 모습이다, 시장의 선도자다, 시장의 약간 선물 같은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4.3% 올라간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항상 이런 순서로 움직여요. 폭락장 나오고 대형주가 자리 먼저 잡아놓고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대형주 멈춰가지고 중소형주가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물량 공세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그게 나오긴 했는데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너무 극단적, 너무 뭐 아니면 도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불안정한 시장이었고, 그러나 좀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일수록 좀 더 나무보단 그 줄기 이상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나무와 줄기와 숲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 잎과 그 전체적인 줄기를 보지 못하고 그 숲을 보지 않는 경우라면은 사실 그냥 개파락, 아이고 개파락이다, 팔아야지. 갭상승, 아이고 갭상승이다, 사야지.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평소보다. 지금 10% 올라간 종목과 10% 이상 내려간 종목의 숫자를 보시면 너무 둘 다 많잖아요. 그렇죠? 둘 다 많아요. 이런 날은 드물어요. 극단적이었다. 극단적일 때는 좀 다른 생각, 조금 더 굵직한 뭔가를 보려고 하려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가 간혹 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3년 만에 지금 온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흐름, 최근 트렌드가 3년 만에.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이 펼쳐졌는지. 지금은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최악을 지금 찍고 있고, 어떤 거는 찍고 돌아섰고, 어떤 거는 찍으러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경제 지표들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 개라도 정돈이 되기 시작, 한 개라도 좀 상승하고, 한 개라도 좀 나아지기 시작한다, 한 개라도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 지금 그 과정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입에 너무나 거칠게 만든다. 3년 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좀 큰 줄기를 보시면서, 아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시면서, 그럼 이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맞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야지. 아이고 오늘 떨어졌네, 아유 난 이거 못하겠다, 막 이렇게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은 어차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 매매하는데 그렇게 휘둘리시면 위험자산을 하면 안 되죠. 은행 가서 돈 맡겨야죠. 그냥 1년에 2% 3% 2%인가 1.7%인가 그거 해야죠. 어차피 위험자산에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슈거리에 밤사이 뭐 장 끝나고 새벽에 이런 이슈들에 꼼짝 못하는 경우 많아요. 이거 투자한 많은 사람들 시가총액 1,000억짜리다. 그럼 그 1,000억은 누군가, 그 1,000억에 대한 돈은 다 그런 걸 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뭐 천천히, 특히 뭐 정치주들 뭐 못 피하는 것들, 예를 들어 홍정욱 딸 마야, 우리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고, 그나마 조금 한국 프렌즈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약 얘기가 나왔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걸 극복하고 결국엔 정치적 행보를 하냐, 그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이런 개파락 종목이 시장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시간을 좀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이번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 지나가야 되고, 또 옵션 만기일이 이번에 크게 영향도 없어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8월, 9월과 다르게 옵션 만기일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또 이번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봐야겠죠. 흐름들이 그때가 더 중요할 겁니다. 길게 보세요. 길게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 지금 폭락 이미 나온 시점에서는 앞으로 정돈 왔다 갔다 횡보를 많이 하겠지만, 그러면서 하락장도 있고 상승장도 있겠지만, 큰 줄기를 보자면 시장은 앞으로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거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기대감이 더 크게 붙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